파리에서 버스 타기. 투어급 버스 노선 베스트 4입니다. 파리 여행을 준비할 때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 지하철을 타야 할까? 버스를 타야 할까? 아니면 택시를 타야 할까? 실제로 파리에는 다양한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지하철인 메트로가 있고 버스가 있고 아리아리라는 광역 전철도 있습니다. 택시와 우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동수단은 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풍경을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하철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아름다움은 지하철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만 창밖의 풍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면 버스는 다릅니다. 버스에 앉아있기만 해도 파리의 거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보이고 오래된 건물들이 보이고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소들이 창밖으로 지나갑니다. 요즘은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버스들 가운데 특히 오늘 소개할 4개의 노선은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관광 코스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노선들입니다. 비싼 오픈탑 투어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버스 요금만으로도 이동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리에서 꼭 타봐야 할 투어급 버스 노선 베스트 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몽마르트르 언덕의 구세주 40번 버스입니다. 낭만과 예술의 상징인 몽마르트르 언덕은 파리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얀 도미의 아름다운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있고 거리에 화가들이 모여있는 테르트르 광장이 있고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예쁜 카페들이 가득합니다. 몽마르트르는 언덕입니다. 계단이 많고 오르막길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꽤 힘든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둘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40번 버스입니다. 원래는 몽마르트로비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노선인데 지금은 40번 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몽마르트르를 위해 만들어진 전용 버스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몽마르트르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통과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40번 버스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노선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몽마르트르 골목길이 워낙 좁고 일방 통행 구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0번 버스의 낭만적인 골목뷰를 200% 누리는 가장 완벽한 동선은 무엇일까요? 여행 고수들만 아는 환승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언덕 아래에서 40번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방법이 조금 아쉽습니다. 구글 지도를 자세히 보면 아베스역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갈 때는 주요 관광지를 살짝 비껴서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반면 내려오는 방향은 다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일방 통행으로 운행하면서 몽마르트르의 핵심 명소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 편에서 소개해드린 오르세 미술관에서 사랑의 벽을 갈 때 내린 아베스역 다음 역인 라마르크 콜랭쿠르역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라마르크 콜랭쿠르역은 몽마르트르 특유의 언덕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을 나서면 이어지는 계단과 골목길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여행자들이 사진을 남깁니다. 잠시 둘러본 뒤 역 근처에서 40번 버스를 타고 몽마르트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르크 콜랭쿠르역에서 40번 버스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솔 코르트 정류장 인근에서는 몽마르트르 박물관과 몽마르트르 포도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빛 외관으로 유명한 라메종 로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플라스 뒤 테르트흐 노르뱅 정류장에서는 거리 화가들이 모여있는 테르트르 광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트리오 정류장에서는 사크레케르 대성당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몽마르트르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크레케르 대성당과 테르트르 광장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몽마르트르의 진짜 매력은 골목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작은 계단길을 따라 걷다 보면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나고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오래된 작업실과 아틀리에를 만나게 됩니다. 고흐가 걸었을지 모를 골목길이 있고 르누아르가 사랑했던 풍경이 있으며 피카소가 젊은 시절 머물렀던 몽마르트르의 시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르는 성당만 보고 돌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동네 전체를 느껴야 진짜 몽마르트르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0번 버스는 사크레케르 대성당과 테르트르 광장만 보고 돌아가는 몽마르트르가 아니라 골목과 풍경 그리고 예술가들의 시간을 만나는 여행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3위는 파리의 황금 관광 노선 69번 버스입니다. 69번 버스는 파리 동쪽의 바스티유 광장에서 출발해 마레지고와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과 앙발리드 그리고 에펠탑까지 이어주는 파리 최고의 관광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42번 버스와 함께 69번 버스를 파리 최고의 가성비 관광 버스라고 부릅니다. 69번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파리의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9번 버스는 어느 정류장에서 타더라도 훌륭하지만 아침에 마레지고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고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긴 뒤 69번 버스에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앙발리드와 에펠탑까지 이어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팔레 루아얄 뮤제 뒤 루브르 정류장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카루젤 디 루브르는 루브르 박물관 지하 입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리 피라미드 입구보다 대기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작은 팁입니다. 특히 69번 버스는 파리의 대표 미술관들을 이어준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뮤제 도르세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인상파 회화의 천국이라 불리는 오르세 미술관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루브르와 오르세를 하루에 함께 방문하는 여행자라면 특히 편리한 구간입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황금빛 돔이 아름다운 앵발리드가 등장합니다. 에스플라나드 대 장발리드 정류장에서는 넓은 잔디 광장과 함께 앵발리드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황금빛 돔 아래에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어 프랑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에펠탑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창밖으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에펠탑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종점인 마르스 광장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에펠탑은 언제 봐도 감탄이 나오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69번 버스는 혁명의 역사와 파리지행의 일상, 세계적인 박물관과 생강의 풍경, 그리고 에펠탑까지 파리를 대표하는 장면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이어주는 버스입니다. 2위는 에펠탑과 샹젤리제, 그리고 백화점을 연결하는 42번 버스입니다. 42번 버스는 파리의 화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나자르역에서 출발해 마들렌 사원과 콩코르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와 몽테뉴 거리를 지나 에펠탑까지 이어집니다. 42번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파리의 쇼핑과 관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나자르역은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상파 화가 모네가 그림으로 남길 정도로 유명한 역사적인 역이며 현재는 노르망디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들이 출발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입니다. 역 주변에는 갤러리 라파에트와 프랭탕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백화점 모두 무료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라파에트 옥상 전망대에서는 오페라 가르니에와 몽마르트르 언덕, 그리고 에펠탑까지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랭탕 백화점 전망대 역시
파리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숨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파리 풍경을 감상한 뒤 42번 버스에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파리의 대표 명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르 오스만 정류장에서는 갤러리 라파에트와 프랭탕 백화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마들렌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마들렌 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파리 최고의 명품 광장으로 불리는 방동 광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방동 광장에는 샤넬과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등 세계적인 하이주얼리 브랜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는 방동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영화 속에서 보던 화려한 파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콩코르드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된 역사적인 장소이며 현재는 파리를 대표하는 광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많은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 홍프eng대 샹젤리제 정류장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내리면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개선문까지 천천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약 15분 정도 거리지만 파리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 버스는 몽테뉴 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디올과 샤넬, 루이비통을 비롯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파리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쇼윈도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파리의 세련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몽테슈 정류장 인근은 최근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에펠탑 촬영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 끝으로 에펠탑이 보이는 풍경 덕분에 많은 여행자들이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나 해질 무렵에는 더욱 아름다운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르 에펠 정류장에 내리면 생강 위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보행교인 파세렐 드비이가 가까이 있습니다. 에펠탑과 생강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42번 버스는 파리 최대의 쇼핑 지구와 무료 전망대, 마들렌 사원 그리고 콩코르드 광장과 샹젤리제 거리, 몽테뉴 거리와 에펠탑까지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1위는 파리의 버스계의 바토무슈라 불리는 72번 버스입니다. 72번 버스는 생클로와 리옹역을 연결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72번 버스를 최고의 파리 투어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들을 생강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파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특히 시니어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옹역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리옹역은 프랑스 남부와 스위스, 이탈리아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 열차가 출발하는 파리의 대표적인 철도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옹역을 출발한 버스는 곧 파리 시청사 인근을 지나게 됩니다. 웅장한 네오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파리는 시청마저도 아름답습니다. 파리 시청사 정류장에 내리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시태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태섬은 파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트르담 대성당과 생트샤펠, 콩시에르주리 등 파리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리옹역에서 생클로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루브르 북쪽 도로를 따라 달리게 됩니다. 창밖으로는 루브르 박물관과 튠르리 정원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팔레 루아얄 루브르 박물관 정류장에 내리면 루브르 박물관과 팔레 루아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팔레 루아얄은 아름다운 정원과 회랑이 있는 숨은 명소로 여행 중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팔레 루아얄은 검은 줄무늬 기둥 작품 레 되 플라토로도 유명합니다. 이어서 피라미드 튠르리 정류장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내리면 튠르리 정원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튠르리 정원은 원래 프랑스 왕실이 사용하던 정원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오늘날 파리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길과 분수, 조각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파리 시청사 부근에서 잠시 생강을 벗어났던 버스는 콩코르드 광장을 지나면서 다시 생강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생강을 따라 달리는 버스는 퐁드 비르아켐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비르아켐 다리는 파리 최고의 에펠탑 촬영 명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영화 인셉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72번 버스를 타실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점입니다. 에펠탑에서 리옹역 방향으로 탑승하면 생강을 따라 더 긴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생강 풍경을 바라보며 드라이브하듯 이동하고 싶다면 에펠탑에서 리옹역 방향으로 탑승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진행 방향 기준 오른쪽 창가에 앉으면 생강 풍경을 더욱 가까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72번 버스는 파리 시청사, 루브르 박물관과 팔레로아얄, 튠르리 정원과 생강 그리고 비르아켐 다리와 에펠탑까지 파리를 대표하는 풍경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이어주는 버스입니다. 파리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있습니다. 40번 버스를 타면 몽마르트르의 골목길을 만날 수 있고 69번 버스를 타면 파리의 역사와 예술을 느끼게 됩니다. 42번 버스를 타면 샹젤리제와 에펠탑 그리고 쇼핑거리들을 지나게 됩니다. 72번 버스를 타면 생강을 따라 흐르는 파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지하철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데려다 주지만 버스는 그 도시를 보여줍니다. 특히 시니어 여행자라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줄이면서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파리의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흘러가는 파리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파리에 스며들고 있는 자신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가 파리 여행에서 버스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4개의 황금 노선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여행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세상 쉬운 여행 블로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사진 명소들의 구글 지도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여러분의 파리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좋은 여행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쉬운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